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정말 빅뉴스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텔이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새벽에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TSMC 주가가 5% 넘게 폭락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세계 2위 기업이라 인텔이 만약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면 꽤나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2강 구도입니다. 이 두 기업을 제외하면 그 어떤 기업도 7나노 이하 공정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텔조차도 작년에 7나노 진입에 실패하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CEO까지 교체가 됐었죠. 그래서 작년까지 분위기를 보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향후 수십 년간 TSMC와 삼성전자가 초미세공정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 아래급들의 반도체를 나눠 먹으면서 1그룹과 2그룹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겠다면서 좀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가 살짝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꼴에 존심은 있어서 좀 허풍 좀 떠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인텔이라도 격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TSMC와 삼성전자는 이미 5나노에 진입을 한 상태였고, 3나노, 2나노 이렇게 또 연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반면에 인텔은 7나노는커녕 10나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텔이라고 해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물론 인텔은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아서 단순히 나노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인텔의 10나노는 TSMC나 삼성전자의 7나노와 견줄만 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나노 공정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사실 몇 나노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배기량이 크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썩어도 준치라고 인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하고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한때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이건 인간의 기술력이 아니다, 정말 이런 평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납치설, 외계인 고문설, 이 얘기가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영향력이 워낙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웬만한 업체들은 인텔의 스케줄에 본인들의 생산 라인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인텔이요, 매출도 1위, 영업이익도 1위였습니다. 아무리 이빨이 빠졌다고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죠. 언제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저도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인텔이 인수하려는 기업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인데요. 현재 10나노 이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10나노 이상 중고급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얘네가 또 사연이 있죠. 2008년 당시에 AMD로부터 제조 시설을 분사해서 만든 게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원래는 AMD도 인텔이나 삼성전자처럼 종합 반도체 업체였습니다. 근데 AMD가 좀 삽질을 많이 해서 거의 회사가 망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CPU에서는 인텔에게, GPU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엄청나게 밀리면서 얘네가 좀 결단을 한 거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제조시설 버리고 설계만 집중하자. 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조시설을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설계에만 집중해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TSMC에게 주로 위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성공해서요. 지금은 인텔과 엔비디아를 아주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거의 뭐 지하 40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80달러대로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수십 배 올랐죠. 인수가로 약 34조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금액이 크죠.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되면 10나노 이상은 아마 글로벌 파운드리가 전담 마크할 것이고요. 인텔은 진짜 돈 되는 반도체인 7나노 이하에 집중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인텔이 마음먹고 7나노 이하에만 올인하게 된다면 TSMC나 삼성전자도 그렇게 마음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저 그런 기업이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자그마치 인텔입니다. 인텔은 누가 뭐래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1, 2위를 매년 다투고 있죠. 비록 시총에서는 세 기업 중에서 가장 낮지만 실적으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아무리 맛이 가도 호랑이는 호랑이인 거죠. 당연히 인텔의 인수 소식은 TSMC와 삼성전자에게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문만으로도 TSMC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마 속으로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삼성전자에서도 3년 안에는 대규모 M&A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가장 유력한 후보로 3개 업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2기업이 NXP 반도체와 인피니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그 다음 나머지 한 개 업체가 지금 인텔이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현재로서는 NXP 반도체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한데 사실 저는 내심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듣보잡 언론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루머가 좀 사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반응을 보면 좀 대조적이긴 합니다. TSMC는 5% 넘게 폭락했지만 삼성전자는 1%도 빠지지 않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뭐 인텔의 적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TSMC에게는 당연히 큰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고 삼성전자는 1분기 때 1,000억이 적자가 났고 2분기 때 겨우 3,00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딱히 파운드리에서 좋은 성과를 사실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경쟁 상대로조차 생각하지 않아서 주가에 별로 영향이 없던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겠죠.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죠.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매출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매출은 어느 정도 있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면 파운드리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고 무조건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주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많이 빠져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인텔의 행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좀 완전히 떨어져 나가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아마도 5년 후나 10년 후쯤에는 3파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가급적이면 딱딱한 전문 용어나 통계를 빼고 좀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앞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